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마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 나도 부자 엄마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도 제가 요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성공 습관과 그리고 또한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기준이 부자인지, 또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지, 투자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부자들의 아름다운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존경하는 김미경 학장님께서 게시물에 올려주신 건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번, 일찍 일어난다. 2번, 한 달에 책 3권을 읽는다. 3번, 매일 아이디어를 낸다. 4번, 가볍게 도전한다. 5번, 자신에게 투자한다. 6번, 다이어리를 적는다. 7번, 30분 운동을 한다. 8번, 명상을 한다. 9번, 건강하게 먹는다. 10번, 감사 일기를 쓴다. 여기 제시된 아름다운 부자 되는 습관 10가지 중에서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을 통해서 전국의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있는 만 20세 금융이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7월 6일부터 8월 7일입니다. 한국 부자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 자산으로 2016년 이후 부동산 자산 비중과 금융 자산 비중 간의 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2010년대 초반에는 부자들의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하락하고 금융 자산 비중이 상승하였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상승하고 금융 자산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대 초반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20년대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56.6%고 금융 자산이 38.6%로 이제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자산 중에 금융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과 투자용 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대 대비 2020년에 부자의 금융 자산,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가 증가하였고 주식은 9% 감소, 펀드도 11%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부동산 자산 중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부분은 거주용 주택과 투자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2019년 말 35만 4천 명에 이르는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 수익으로 37.5%나 되네요. 2011년에는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택한 경우가 45.8%였던 것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부의 원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벤처와 스타트업, 봄에 따른 그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사업 수익으로부터 부의 원천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1년에는 50억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70억으로 1.4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억 정도가 이제 부자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 지향형이 감소하고 적극 지향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안정 지향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20.2%가 감소한 반면에 적극 지향형은 13.5%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부자들은 올해 금융상품 자산 운용 방향에 대해 전년 대비 투자 유지 계획 중,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 부자들의 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간 저축 여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과연 1년 동안 부자들이 저축을 하는 그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금액이 평균 7,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이제 600만 원 정도 이상을 저축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자의 대열에 쉽게 합류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를 활용하는 것으로 총 자산의 규모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투자 자산을 획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11.4% 정도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자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종잣돈인데요. 이 종잣돈은 최소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이 종잣돈을 40대 전반에 마련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 규모의 종잣돈은 평균 8억 5천만 원이고 중간값으로는 5억이라고 합니다. 이 종잣돈을 목표로 하셔서 마련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부를 늘릴 수 있는 네 번째 동력은 바로 자산이 축적될수록 부동산 투자에서 금융투자 자산 중심으로 분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의 원천, 부의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40대 초반에 5억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지만 그런 수치를 떠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습관을 몸에 체득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